4학년 2학기 과학 5단원 물의 여행.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과서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과학교과서 112쪽에서 113쪽을 준비하고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학습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리 후 이어서 학습해도 좋습니다. 우리 물은 왜 아껴 써야 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았나요? 어쩌면 청개구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물을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자, 오늘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오늘 탐구 순서는 먼저 물 부족 현상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부족 현상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라별 물 부족 현황을 보고 물이 부족한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고 왜 이 단계에 속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푸른색을 띠는 곳들은 물이 충분한 나라가 되겠고요. 노란색 혹은 주황색으로 될수록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네요. 그럼 실제로 어떤 나라들이 물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나라별 물 부족 현황을 보았을 때 현재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색칠된 곳이 물이 부족한 곳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울이가 보내온 엽서를 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왜 물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물이 부족한 까닭은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 강에 댐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미 물이 많이 부족해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지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첫 번째 방울이의 엽서를 보면은, 자, 어떤 사진이죠? 네, 사막인 것 같죠? 자, 이렇게 건조한 기후로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자연 환경의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사막이 되어서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보면은 세계의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물 이용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물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발달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공장이 많아지면서 물 이용량이 늘어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물을 오염시켜서 깨끗한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그런 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고기 있죠.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에도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물의 양의, 결국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가 소비하는 그런 물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우리나라에 와닿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물의 낭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물을 아껴 쓰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손을 씻거나 이제 비누칠을 할 때 물을 켜놓으면 물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누칠을 할 때는
물을 잠그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물 부족 현상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용한 그런 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물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해결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물이 새는 곳을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자동 경보기를 붙인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물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빗물을 우리가 그냥 버려질 수 있는 빗물을 모아서 화단을 가꾸거나 청소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빗물 저장 장치, 빗물 저금통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만들면 물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거지할 때나 목욕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고 절수 발판을 설치해서 물을 쓸 때에만 우리가 발판을 누르면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로 물을 충분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관찰 83쪽에서 84쪽에 있는 물 절약 약속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 물을 어떻게 아꼈을지 약속을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약속해요. 물 절약 요 카드에다가 양치할 때 컵에 물을 받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하단에 물을 줄 때는 허드렛 물을 사용한다든지, 욕조에 물을 채워서 목욕하지 않고 샤워기로 이용한다든지. 이때는 사실 샤워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샤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약속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순환을 이용해서 물 모으는 장치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